아이고, 짠챙이 와서 한 마리 먹네. 나이스. 싹 나와서 한 마리. 또 스피닝에 또 잔잔한 맛이 있어요. 어휴, 큰 거 한 마리 쳤다. 나이스. 야, 이거 묶어 집어넣겠다. 잘하면. 자, 고개, 그렇지. 나이스. 고개만 잘 들게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끄집어낼 수 있어. 오케이, 말이. 같은 자리에서. 오케이, 말이. 나이스. 오케이, 말이. 나이스. 자, 안 풀리고 버전 안에 발목 밑에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이제 영상이요 제 얼굴을 비추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영상이 얼굴을 이렇게 비친 지가 오래됐었죠. 요즘은 제가 이제 주로 낚시하는 모습 위주로 이제 찍기 위해서 뭐 조회수 클릭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제가 이제 낚시하는 모습을 계속 찍었어요. 사실은 이제 설명하는 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어쨌든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기도록 한번 어떤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카메라를 킨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제일 많이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거부감을 나타내는 분들도 제법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제 현장에서 이제 구독자를 만나면, 안프로님, 저는 그 훅set 빨리 하는 거가 저한테 맞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그걸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려서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잠깐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짚어 넘어가고자 해요. 뭐냐면, 효율적으로 훅셋을 하기 위해서는 입질이 오자마자 빨리 훅셋을 하는 게 좋을 건가? 먹인다 그러죠. 정말 천천히 시간을 두고 확실하게 하고 채는 게 좋을 건가에 대한 한번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훅셋을 빨리 하게 된 동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훅셋을 빨리 하게 된 동기는 일단은 뭐 제가 일단 토너먼트 선수로서 있으니까 특히 가을에 이제 그 귀한 입질이 한번 들어왔을 때 뱉기 전에 잡아야 되거나 또는 피칭으로 이제 근거리 이제 펀칭 낚시를 할 때 고기를 빨리 제압하기 위해서는 입질과 동시에 훅셋을 해서 고개를 내 쪽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욕구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저한테는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봄철에 보면 벌써 툭 하면 벌써 조금만 늦으면 벌써 목에 넘어가는 사례가 봄철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가을에 툭 하면 벌써 채려고 하면 벌써 뱉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너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베스를 자꾸 관찰을 하다 보면 베스가 입을 다물고 있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안에 내가 훅셋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연습을 하게 됐죠. 이제 그 짧은 순간에 그러면 훅셋을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효율적인 훅셋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것이 있을 거예요. 먼저 그 효율적인 훅셋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입질의 유형을 파악을 해야 된다. 얘를 내가 입이 다물었다고 확신이 되는지, 또는 입안에 루어가 들어갔다고 확신이 되는지 순간 캐치를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가 먼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말 짧은 거리를 이용해서 버트를 이용한 훅셋을 할 수 있는 그 연습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훅셋을 할 때, 이제 빨리 훅셋을 하고 늦게 훅셋을 하고의 그 차이는, 입에 베스가 이제 그 루어를 입에 물고 나서, 그 잠깐의 그 시간차라고 봐요. 자, 실제 베스가, 이제 루어를 흡입하는 걸 보면, 먹이가 떨어지는 걸, 떨어지는 폴링 중에 와서 흡입을 하고 되면, 솔직히 이 떨어지는 정도에 사람들이 잘, 감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쭉 되니까 라인이 흐르니까, 눈으로 보니까 후세 타이밍을 모르고 일단 후세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바닥에서 베스가 따랐는데 베스가 밑에서 보고 있다가 입에다 흡입하고 만약 가만히 있었다면 정말 모르겠죠. 근데 또한 액션을 주는 중에 만약에 왔었다면 묵직하니까 그 타이밍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좀 연습이 돼서 그런 거고, 안 되면 불안하니까 이거 확실한가 하고 당겨 본단 말이죠. 당겼는데 얘가 베스가 입을 안 열어, 닫고 있어. 그러면 이제 자신을 갖고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루어가 떨어졌는데 베스가 탁 이 흡입을 하고 나서 얘를 갖다가 고개를 탁 돌리니까 내 손에 가만히 있다가 라인이 툭 하고 전달이 되니까 내 손에 전달이 돼서 타이밍이 얘는 입에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베스가 어떤 습성을 가지냐면, 떨어지는 거에 물고 흐르는 내 라인이 펴지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까지도 얘는 이미 웬만한 얘가 포식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얘가 이렇게 이제 물고 가는 도중에 뱉어버린다는 거죠. 먹고 1초 뱉어버려요. 대부분이 1초에서 길어봐야 3초를 넘기지를 못해 보면, 물고 쭉 탁, 몰고 탁, 물고 탁, 물고 탁, 물고 탁, 물고 탁. 근데 사람이 이 훅셋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제가 해보니까 입질이 오는 동시에 칠 수가 있다고요. 약 1초 미만으로만 훅셋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훅셋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훅셋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방법을 가지고 있냐 하면,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질의 유형에 대해서 물속 상황이 얘가 입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로우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경험과, 그 다음에 버터를 이용해서 훅셋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효율적인 훅셋 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훅셋을 이제 간결하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저는 첫 번째 슬링 라인을 여유를 잘 주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이제 프리폴링을 이제 좀 조금 잘 넣어줘야 돼 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여유줄을 좀 줘요. 여유줄을 주다가 주면서도 라인이 조금만 흐르면 바로 칠 준비를 하고 라인을 보면서 여유줄을 줘요. 그냥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들 낚시하실 거예요. 던져놓고 여유줄 준다고 그냥 줄을 축축 풀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 수심층 파악할 때 보면 항상 내가 사용하는 루어의 폴링의 속도를 제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메다 입질해서 왔어, 몇 메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를 던졌다 해도 풀어줄 때 라인을 보면서 그 속도에 맞춰서 저는 라인을 풀게 돼요. 속도에 맞춰서 라인을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 있다가 입질이 오면 바로 그냥 훅셋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프리폴링을 할 때도 있어요. 폴링을 해서 줄을 줄 때도 있지만, 저는 속도에 맞춰서 줄을 준다는 거가 조금 줄을 주는 거에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유줄을 주질 않고 운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앞에 한 15m, 20m 이상 이제 캐스팅을 해놓고 라인이 12파운드 이상이 되면, 라인이 실제로 이 처지는 무게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여유줄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낚싯대를 이용해서 운영하는데도 제가 보면, 가능하면 이렇게 크게 들지 말고
45도 안에서 제가 액션을 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많이 움직인다. 실제로는 많이 움직인다. 그리고 액션을 준 후에 서 있지 말고 미리 여유줄을 감아놓고 준비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일단 제일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단 여유줄을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바다 우럭하고 광어 낚시를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는 그런 사업을 했었을 때라서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해변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배스 낚시밖에 없으니까 이제 루어 낚시라는 게 바다 루어 낚시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운샷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까운데 연안서부터 하면서 이제 루어 낚시를 하게 됐어요. 근데 루어 낚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팅도 하고 하니까 조가 차이가 나는 게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당시엔 여유줄을 주고 기다리고 하던 그런 시절이니까 여유줄을 주고 우럭 낚시를 하니까 확실히 마리수 조가가 떨어지는데, 여유줄을 안 주고 하니까 마리수 조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경험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경험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루어같이 좀 포악성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얘가 이제 루어를 와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조류 사이에서 흘러가면서 얘를 공격을 하면 얘가 땡겨져서 이렇게 여유롭게 가지 않고 땡겨주면 얘가 뭔가 입을 안 열려는 좀 그런 성격이 강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여유줄을 안 주고 할수록 조과가 훨씬 더 좋았죠. 배수도 저는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대신 우럭같이 오래 물고 가 있거나 그런 항상 조류의 환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배수도 와서 물고 자기가 고개를 돌아서려고 그럴 때 조금 더 내가 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애라면 이놈이 왜 안 오지? 라고 하고 조금 더 입을 닫을 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여유줄을 주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들이 기존의 배스 낚시에서 하던 얘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부감은 당연히 생길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제 생각 쪽으로도 아마 좀 생각이 돌려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생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유줄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훅셋을 하는데 큰 반경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데드워밍 할 때는 당연히 시간적으로 이제 여유줄이 점점 처지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점점 자세를 갖춰서 준비를 하든지, 그 외에는 액션을 주게 되니까 액션을 주면서 하면서 당연히 항상 처짐이 발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쿵쿵 따라든지 스파저킹이라든지 액션 중에 발생하니까 처짐이 발생 안 하니까 바로 그냥 입질과 동시에 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는 뭐냐면 저는 10cm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때 효율적인 훅색 면에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바닥에서 입질이 오면 그냥 이렇게 살짝 툭 당기는 정도만 해도 실제로 한 10cm 거리만. 근데 내가 이렇게 툭 당긴다고 해도 실제 이 데끝은 이게 지금 거진 아무리 살짝 당긴다 그래도 한 1m 이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실제는 저는 마음가짐에 저는 이제 릴을 가지고 훅셋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릴을 한 10cm 정도 당긴다. 10cm 정도 당긴다라는 이 10cm만 움직이겠다라는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릴을 당기기 때문에 버트에 대해서 힘을 실어서 당기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여유줄 없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루어를 베스의 입에 훅셋을 하려고 저는 하질 않아요. 훅셋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루어를 나는 베스한테 뺏기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루어를 베스한테 뺏기지 않을 거라는 거를 해요. 너 입 다물고 있었지? 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 내 루어를 안 줘. 그리고 저는, 안 주려고, 안 뺏기려고 하는 걸 해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바늘의 이 앞부분이 이 날카로운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실제로 어딘가 슬쩍 걸치기만 하면 라인은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저는 안 뺏기려고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 꼴이거나 지그에 들었을 때 보면
영상에 많이 봐왔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쭉 당겨요. 쭉 당겨. 훅셋을 따로 안 해요. 쭉 당겨. 아니면 살짝 치거나 쑥 당겨요. 그래서 이제 제 영상에도 보면 불안할 때는 제가 살짝 쳤다가 당기고 웬만하면 그냥 당길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싱크가 여기다 바늘에 탁 끝이 걸리기만 하면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뼈 같은 데 걸렸을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좀 운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 아래턱에 여기 뼈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탁 꽂히는 경우 아니고는 살짝만 비껴 들어오면 살이 뼈 부분 위에 살이 되거든요. 근데 제일 이제 안 꽂힌 부분이 요 앞부분이 있어요. 요 앞부분에 이빨이 난 부분은 거기는 잘 가면 바늘이 잘 통과가 안 돼요. 요 부분에 걸렸을 때만 정말 운 없이 잘 훅셋이 안 되는 경우는 있죠. 근데 대부분이 입이 다물어졌을 때 훅셋을 한다는 거는 이 부분일 가능성이 없어요. 안으로 들어간 거고, 내가 훅셋이 조금 늦어서 바깥에 의해서 걸린 부분에. 그래서 입이 다물었을 때는 대부분이 이 안쪽에서 훅셋이 되게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그헤드나 맥꼬리그 같은 거나 이제 다운샷 바늘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실 때는 자연스럽게 당겨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낚시 이제 비디오가 이제 저희들한테 보급되던 시절이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때 훅셋 면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 사람 우리도 그렇게 무식하게 훅셋을 하던 시절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때 아마 시모노 마사키인가라는 그 낚시 앵글러 같아요. 딱 던지더니 딱 던져놓고 가만히 있다가 요씨 이러고 땡기더란 말이에요. 버트를 이용해서 땡기는 게 저는 바로 보였어요. 요씨 하고 이렇게 땡기고 훅셋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연습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완전히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물론 실패할 때도 많아요. 물론 실패할 때도 많지만 실패한 횟수보다 성공 횟수가 제 생각에는 항상 두세 배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빨리 채무로 인해서 베스한테 제대로 안 걸려서 뭐 이빨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데 걸려서 잘 안 되는 횟수보다는 뱉기 전에 잡았던 그 베스 양이 저는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 주변에서 제가 베스를 알려줄 때는 어떻게든 훅셋을 빨리 하게끔 연습을 시켜요. 근데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그 훅셋을 빨리 높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훅셋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민호를 로즈에서 연습하는 방법, 다트 액션을 연습하는 방법, 이와 같이 또는 캐스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뭐, 3분 만에 베이트 캐스팅을 해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지만, 얘는 생각을 제가 어떠한 좋은 교육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만 생각하는 거는, 이미테이션,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라. 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항상 베스하고 대화를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던진 루어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면 베스가 먹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감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베스를 상상을 하고 있다가 입이 되는 순간에 요게 뒤를 쪼고 있네? 입을 대는 순간에 이거 입이 들어갔는데? 하고 그 짧은 순간에 짧은 거리로 훅셋을 안 뺏기기 위해서 채는 이제 그 연습만 된다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계속 늘어나는 낚시 기술과 베스의 상황에 대해서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생각의 머릿속의 루어를 그 루어를 보고 있는 그 상황을 잘 그려내면 훅셋을 빨리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훅셋은 1초 안에 빠르면 빠를수록 베스가 입이 열기 전에 하면 좋다. 가을과 같이 그 귀한 입질을 받은 것을 뱉게 할 시간까지 주지 말자라는 게 첫 번째 뱉지 말게 하자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봄철에, 이제 뭐 토너먼트 선수들이라면, 입질 온 거를 좀 기다렸다가 목에 넣어가지고 배스를 죽여서, 너무 아까운 고기를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1초 안에 빠르게 쿡셋을 하는 연습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이미테이션은 어떻게 한다? 짧은 거리를 피칭하던 자기의 원래 하던 연습, 짧은 거리는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또는 지그헤드나 다운샷 바늘 가지고 자연스럽게 훅셋을 하던 그 내가 해오던 방법을 와이드 바늘이나 베이트에서 그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물속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 분명히 또 거부감이 생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하고 싶은데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습하면 저같이 막선도 해내요. 저도 그렇게 뭐 정말 빠르지는 않지만 정말 가능하면 웬만한 소름보다는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연습을 하면 되니까 사람의 손은 정말 기가 막히게 발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또 새로운 곳에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귀를 닫고 너무 기존의 상식하고 너무 다른 얘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보다는 이런 기술도 있구나 라고 하고 한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베스 손맛 좀 보고 싶어서 예당지에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가 수심이 오늘 이제 저수지 보니까 이틀 연속 빠진 거로 돼 있어서 왔더니 물이 유입이 되는 거라는지 물이 오히려 더 찼어요. 그래서 물이 오히려 더 찼어요. 그래서 저 아내를 공략하고 싶었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애들이 먹이 활동이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훅셋 타이밍에 대해 가지고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조금 개인 문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제 영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중에 하나가 효율적인 훅셋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름대로 기존에 해왔던 훅셋 방법에 대해서 뭔가 조금 아니다 싶은 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욕구가 항시 있다라는 얘기예요. 항시 있으니까 새로운 욕구의 방법에 대해 가지고 한번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훅셋 편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훅셋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훅셋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안프로가 알려줄게라는 영상을 보다 보니까 훅셋이 그렇게 크게 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훅셋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배스를 먹인다든지 기다린다든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훅셋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아한 거예요. 왜 그렇게 훅셋을 하지? 왜 먹게끔 시간을 주질 않지? 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의문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제 의견을 한번 찍어보려고 한번 나와봤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이제 4시 반이라 한 2시간 정도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이 불어서 조금 깝깝하긴 한데, 자, 훅셋 타이밍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 귀한 입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훅셋을 이제 자꾸 높이기 위한 연습을 많이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훅셋이 빠르고 늦고의 차이가 뭐냐면 시간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약 한 1초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스가 입에다 물고 이거 이물질이야 라고 뱉는 거가, 그러니까 물고 돌아서고 입질이, 그러니까 이제 흡입을 하면서 손에 느껴질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입에 다물고 돌았을 때, 이때 이제 여유줄이 이제 많으면 이제 많을수록 더 늦을 거고, 여유줄이 없으면 그만큼 더 이제 그 손에 금방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돌아섰을 때의 이물질감을 느끼고 바로 뱉게 된다는 거죠. 근데 돌아서고 있을 때에 그나마 좀 탱탱하게 라인이 유지가 되면 이게 뱉을란데 이게 뭔가 힘이 가해지네? 라고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여유줄을 좀 많이 안 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입에 대고 돌아서고 뱉고 하는 게 약 1초에서 2초 그 사이 안에, 또는 1초보다도 더 짧게 크랑크 같은 뭐 하드베이트 탁 빼고 탁 뱉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손에 전달된 그 1초 사이 안에서 저는 훅셋을 하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입질이 오고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좀 늦게 훅셋을 내가 완전하게 이거 베스가 물고 있네라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차라리 한 박자 늦게 훅셋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빨리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하고자 싶으시면, 그러니까 입질을 하고 나서 고개를 돌리는 거고 내 손에 전달이 되는 그 사이에 감고 하려고 내가 좀 더 빨리 해봐야지라고 욕심을 부리고 이제 하면 하필이면 딱 뱉는 그 타이밍에 훅셋을 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입질이 전달되자마자 내가 훅셋을 하는 쪽으로 연습이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뱉기 전에 훅셋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또 그리고 훅셋을 하는 거는 저는 그 효율적인 훅셋 면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훅셋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얘가 지금 온전히 입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웜으로 전달되는 거야. 제 영상에 보면 하다가 훅셋을 안 하고 기다리는 이제 그런 영상들을 가끔 보실 거예요. 대부분들은 바로 훅셋을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근데 얘는 입에 안 들어갔을 것 같아 라고 제가 판단이 되면 저도 훅셋 안 해요.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손에 확실하게 전달이 됐을 때에 저도 훅셋을 해요. 물론 장거리든 이제 먼 거리를 던지면 저도 크게 해요. 왜? 라인이 많이 쳐져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20m 뭐 30m 안쪽이야 라고 하면 저는 그냥 바로 이제 훅셋을 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위에서 못하겠다.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훅셋에 대한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훅셋을 하냐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뭐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훅셋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훅셋 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어 라고 영상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바꾸고 싶거나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놓치고 정말 효과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연습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수심이 많이 불었네. 어휴 씨, 아따 짠챙이. 자, 오늘은 한번 스피닝으로 조금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스피닝으로 채비를 한번 해봤어요. 와이리그 스피닝으로 좀 편하게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샬, 블루길도 입질 않네. 야, 블루길 먹어봐.
블루길 먹어봐. 그래. 블루길. 야, 블루길도 안 좋아? 희한하네. 왜 이렇게 입질을 안 하지? 물이 얼마나 깊어진 거야? 와, 엄청 깊어졌네. 희한하네. 바닥에서 입질이 안 와. 전부 먹이 활동하려고 위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얘들이 바닥에서 입질이 안 와요. 지금. 와이리그 바닥으로는 지금 입질을 못 받아내겠는데, 그러면 바닥에서 콩콩 따라 한번 해볼까? 와이리그로. 자, 바닥에서 콩콩따를, 이게 싱크가 있는 거 콩콩따는 빠르게 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수심을 유지하는 방법과 호핑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닥에서 근간으로 콩콩따를 하면 거진 호핑에 비슷한 박자 액션이 나올 거예요. 지금 그나마 지금 바닥에서는 입질을 안 하는, 잘 받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 사이에서 이제 모기 활동하는 놈들이 간간히 이제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지금 살치가 거진 표면에 떠 있어요. 지금 표면에 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와서 공격을 한 번씩 하는 것가 눈에 보이니까 한번 스피닝 떼 가지고, 저번에 베이트 때로 캐스팅 안으로가 애먹었었는데 스피닝으로 한번 편하게 한번 캐스팅 한번 해보죠. 스피닝으로 3인치 쉐드. 물이 엄청 찼어. 아이고, 짠챙이 와서 한 마리 먹네. 나이스. 싹 나와서 한 마리. 또 스피닝에 또 잔잔한 맛이 있어요. 아우, 새끼 얼굴에 다 튀고, 자, 스피닝에 조그만 거를 또 한번 섞어서 해보죠. 아우, 정말 재밌어. 땡큐 베스트. 지금은 베이트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겁나서 들어가지 못하겠네. 완전히 빠져버릴 것 같은데, 큰일 나겠다. 안돼. 저기 못 들어가네. 이렇게 고인물이 아닌데 청태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 어휴, 큰 거 한 마리 쳤다. 나이스. 야, 이거 못 꺼집어내겠다. 잘하면? 자, 고개, 그렇지. 나이스. 고개만 잘 들게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끄집어낼 수 있어. 나이스. 땡큐 베스. 시원하게 쳤어. 스피닝으로 약게는 사이즈 좋아. 땡큐 베스. 조금 바깥으로 던져서 기어 나오게 시선을 주고, 자, 따라와 쳐. 따라온 놈 없어. 쳐. 오케이 바리. 같은 자리에서 오케이 바리. 나이스. 땡큐. 자, 물이 더 찼으니까 좋아. 시간 내서 상류 한번 올라갔다 와보죠.
상류 쪽에 한번 물이 조금 차면 큰 것들이 좀 올라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상류 쪽 한번 올라와 봤어요. 사이즈가 큰 거 조금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 떼장을 뚫고 올라오려나 해보죠. 오, 때리네. 나이스. 그렇지, 큰 게 있어. 자, 오케이 바리. 조금 저번보다는 커졌네. 나이스. 콩콩다를 뭐 이렇게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쉐드가 작으면 액션을 많이 잘 나오니까 잘 줘야 된다는 생각에 생각보다 액션을 크게 줄 수 있는데 크게 안 줘도 돼요. 자, 여기에 베스가 한 마리 들어갔다 나오는 게 보였어요. 낚싯대 자체를 집어넣을게요. 무게가 좀 있으면 좋은데, 야, 어찌 쪼고서 안 먹네. 아유, 이상하네. 왜 훅셋이 안 되지? 액션을 느리게 주면 애들이 지대로 훅셋이 안 돼. 조금 빨리 주면 훅셋이 되는데, 느리게 주면 훅셋이 안 되네. 자, 1호 봉돌 암프로 릭으로 자, 1호 봉돌로 펀칭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나무를 감았어. 응? 빠진 것 같다? 아, 씨, 빠졌어. 아, 씨. 1호는 좀 무거운 것 같고, 0.5로 할게요. 베스가 매달려 있나? 나무 가지고 움직이네. 자, 암프로 리그 0.5로 해가지고 펀칭을 한번 해볼게요. 베스가 매달려 있는 건가? 나이스. 자, 암프로 리그 버전 1에 발목 밑에서 얘는 제가 잘 못 봤어요. 다른 데 보고 있었는데 라인이 흘러서 쳤어요. 와이리그로 저쪽이 갑자기 스위치 온이 되는 바람에 와이리그로 그냥 콩콩 따 띄워서 그냥 바로 한 마리 잡았어. 먹이 활동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쿵쿵 따
바로 잡히네. 저쪽에는 지금 애들이 눈이 시뻘겋게 켜져 있어요. 그냥 와이리그 가지고 그냥 콩콩 따를 해도 바로 먹어요. 그냥 와이리그 가지고 던져서 그냥 감기만 그냥 콩콩 따만 해버리면 그냥 먹는 상태라 바로 걸려버려. 이것들도 5m 한 마리 하나씩이네. 사이즈 큰 거 없나? 뭐 엄마 꺼서 작은 거로 교체하고 그냥 쿵쿵 따 바로 한 마리. 아유, 뭐만 따 먹었어. 그게 아니라 빠른 액션에 있나? 저 스위치 안 된 데도 한번 해볼게요. 액션이 빠른 거에 가능한 건가? 아니지. 거기가 지금 애들이 거기가 그러는 거지. 그러네. 빠른 거였네. 빠른 거의 액션이었네. 개발이 빠른 거였어. 저쪽 밑에서 별로 못 잡았던 게 느리게 해서 그랬던 거네. 빨라서 자극을 주니까 왔어. 잡히네. 이렇게 표면에서 지금 쿵쿵 따 쿵쿵 따 이렇게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 대 먹히네 이게 지금 속도가. 그러네. 속도였네. 응? 어디 갔니? 그나마 또 싹 빠져버렸네. 조금씩 밑으로 내려갔겠지 뭐. 그렇지. 진짜 하는 번에 한 번씩.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걸어갈 수가 있나? 못 걸어가. 내려오기 진짜 빡세네. 늦게 시작하니까 포인트를 다양하게 하지 못하겠네. 일단 뭐 잔챙이라도 일단 쏘맛 보는 거지 뭐. 그래서 영상이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야 또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가능한 시간 내는 대로는 큰 거 들어왔어. 나이스. 자, 큰 것도 들어왔어. 지금 저 수로폭 안에서 제가 지금 눈에 확 띌 거예요. 그래서 던졌는데 물 중간으로 던졌는데 애들이 반응 없어. 그러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들어오는 거 어떻게 알고 다 빠지지? 조용조용히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들어오니까 지금 싹 다 빠졌어. 그래도 여기가 브레이크라 여기까지만 빠졌을 텐데
오케바리. 아, 생각보다 사이즈 크질 않네. 아이고, 씨. 30 잘하면 될 거고, 또 30 안 될 것도 없고. 야, 미치겠네. 싹 다 빠져버렸어. 허! 뭐지? 안 보일 텐데. 자식들이. 보고 있니? 나를 보고 있어? 그러지. 아우, 씨. 그러지. 아우. 어휴. 미치겠다. 아이, 뭐야. 6번. 아, 바늘이 빠져버렸구나. 바늘이 잘못 빠져버렸어. 났구나. 빠질만 했네. 아씨. 자, 이제 반대편 물흐름 좋은데. 어우, 물살 손맛 좋아. 나이스. 와, 트위칭 빨리 하는데 그걸 따라오네. 자, 트위칭 빨리. 너무 빠른 것도 못 따라오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 그렇지. 대한민국은 따라오네. 어우, 힘 좋아. 안돼. 아씨, 너무 짧다. 여길 들어온 보람이 없네. 큰 놈이 올라와 줬을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 시간만 다 보내고. 자, 이제 여기 목표한 데는 저기 풀 앞에 나와 있는 저긴데, 저까지는 큰 거가 좀 들어올 만한 그런 데라서 일단 큰 거가 거기까지는 들어왔을지 확인하고는 포인트 시간 없지만 옮겨봐야 돼요. 그래서 기대하는 데가 딱 여기인데, 그나마 여기가 좀 씨알이 좀 큰 게 들어왔을 것 같은데, 자, 이 땅에 미리 내려가지 마세요. 베스만 자꾸 도망가니까. 아, 왜 못 때리지? 어휴, 씨. 응? 또 빠지네. 야, 연한 제일 얕은 데까지 따라오니까 지가 급했어. 엄청 세게 때려네. 완전히 얕은 곳으로 막 몰이를 하니까 지금 얘가 도망가는 줄 알고 최대한 끝까지 따라오느라고 아주 강하게 때려버렸는데, 오케바리가 안 나오네. 사이즈들이 작아서 오케바리가 안 나와. 보통 상류에 물이 이제 막 시작하는 곳에 수심이 좀 되면 큰 게 올라오는데, 보니까 완만한 데라서 큰 게 잘 안 올라온 것 같아. 가서 그냥 거기를 기대하고 한번 와봤는데, 결국은 큰 거 한 마리도 못 잡고 짠챙이만 잡다가, 결국은 다른 데도 못 가고,
아, 이렇게 한다는 건 처음 봤네. 징그럽게 한다네. 아, 또 왜 사람 있냐. 교각 위에 사람이 던지고 있어서 이동해야 될 것 같아. 아, 시간도 없는데 자를 뺏겨버렸네.